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 국내 1위 가생 스포츠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도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국내 1위 분석가분을 모신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통해 메시지 주시면 참여 가능하시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경기 일정입니다. 핵심만 빠르게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스투른그라츠와 브라티슬라바의 경기입니다. 슈투룬그라츠는 브라타슬라바가 까다로운 상대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도권을 확실히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박스 타격이 잘 안되는 모습이 강했는데 브라티슬라바가 득점력은 몰라도 강호를 상대로 버티는 능력을 꽤 보여주었다는 점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보빙의 결정력에 많은 것을 의존해야 하는데 보빙도 상대의 견고함을 홀로 뚫어내는 기량은 잘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브라티슬라바는 카브리치에게 공격에서의 높은 비중을 두는 원맨팀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물론 리를 상대로 1대1로 비기는 등 상대와의 중앙 싸움이나 수비력에서 높은 점수를 줄 이유는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득점력에서의 기복이 결국 조 2위라는 아쉬운 성과로 이어진 것도 사실이라고 볼 여지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상대의 득점력을 커버하는 것을 1차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브라티슬라바가 적어도 비비는 상황에서는 좋은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리를 상대로도 아주 밀리는 상황은 아니었던 양상이었습니다. 물론 원맨팀의 한계를 공격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골이 많이 터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생질로아스와 프랑크푸르트의 경기입니다. 생질로아스는 리버풀을 상대로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기록하는 등 전력이 유럽 무대에서 안 통할 정도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경기는 리버풀이 상당히 힘을 뺀 상황이었고 UEL에서도 득점력에 있어서 기복이 상당히 있었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전반적으로 압박에 능한 팀을 상대로는 전진성이 둔화되는 기색이 짙었는데 프랑크푸르트가 공격은 몰라도 적어도 활동량 기반의 면모로 견고함을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전력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득점력 기복이 상당히 아쉬운 양상입니다. 물론 UCL에서는 초반 마모루시가 감을 잡지 못하던 상황에서의 성적이 끼어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마모루시가 부진한 상황에서는 득점력이 두각을 보이는 경우가 작다는 점은 확실한 모습입니다. 일단 원정이기도 하고 스킬 반더비크가 주축인 미드필더진의 활동량으로 견고함을 보이면서 2차전 홈에서 승부를 볼 가능성도 있을 듯합니다. 프랑크푸르트가 견고함이라는 장점으로 신승 양상을 만들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마모루시가 침묵하면 득점력에서 기복이 있다는 점도 분명한 사실이고 홈에서 승부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핸디캡을 적용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 상태입니다. 생질로아스도 견고함이 중원에서 보여지는 팀을 상대로는 득점력이 아주 꾸준한 모습은 아니므로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올림피아코스와 페렌츠바로시의 경기입니다. 올림피아코스는 시점 커버 능력 때문에 고전하기는 했지만 홈에서의 주도적인 운영에 대한 신뢰는 해줄 수 있는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도적인 운영에는 웨스트햄이 패배를 기록하기도 했고 프라이부르크도 난전을 허용하는 등 올림피아코스의 중앙을 거치는 빌드업이나 정교함이 홈에서는 꽤 잘 통하는 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은 모습입니다. 물론 올림피아코스의 후반 뒷심이나 전반적으로 높은 라인으로 인한 실점률 커버는 약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페렌츠바로시는 리그에서 주도적으로 페이스를 이어가는 양상이나 점유율을 크게 내줄 수밖에 없는 피오렌티나를 상대로도 이무를 기록하는 등 속공 상황에서의 화력이 아주 떨어지는 유형은 아닙니다. 다만 공격권을 상대에게 주는 경우에는 리그에서도 상당히 수비가 고전하는 양상이 짙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텐데 올림피아코스의 성향과 결부지으면 상대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상황에서의 결과는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홈팀이 승리를 기록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홈에서 주도적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올림피아코스가 상위 전력을 상대로도 저력을 잘 보여주던 편입니다. 물론 속공 상황에서의 페렌츠바로시의 기량과 후반전 약점이 올림피아코스의 아킬레스건임을 감안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난전을 생각해야 옳을 것이므로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몰데와 레기아의 경기입니다. 몰데는 UEL에서 잘한 전력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꼴찌로 일찌감치 떨어진 해켄만 2번을 잡아냈을 뿐 일단 상대의 점유를 제대로 방해한 모습은 아니었고 오픈플레이에서도 해켄을 상대로만 빛을 발휘했을 뿐 세트피스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레기아가 오히려 강호들을 상대로 보여준 저력이 더 인상적이었다고 판단할 근거도 충분해 보입니다. 레기아는 원정에서 빌라나 알크마르 같은 상위 전력을 상대로는 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알크마르와 빌라를 이긴 경기를 치르기도 하는 등 저력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입니다. 점유가 낮아진 상황에서도 공을 박스 안으로 투입하는 상황에서는 우시가 보여주는 득점력이 제법 괜찮은 모습입니다. 리그나 유럽 대항전에서 상위 전력을 잘 커버하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몰데가 보여준 경기력이 상위 전력이라고 볼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레기아가 기선을 어느 정도 제압을 해도 이상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몰데가 해켄전 정도가 아니면 수비나 공격이나 그다지 인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오히려 빌라나 알크마르 같이 강호들을 상대로 보여준 것이 있는 레기아가 무대는 다르지만 더 인상적인 면모를 많이 보여주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기아의 승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내 최고 분석가분들의 추천 배팅입니다. 더욱더 자세한 조합픽은 국대 최대 스포츠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